관세 이슈는 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한테 좋은 뉴스예요. 왜냐하면 자국의 화폐 가치가 달러 대비 떨어진다고 했을 때 비트코인은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유력한 대안이거든요. 그리고 트럼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비트코인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말을 해요. 비트코인 못 막는다. 우리가 하지 않으면 중국이 할 건데 비트코인이 전부 러시아하고 중국 간다. 이제 비트코인 전략 물자를 비축하겠다는 건데 결국 트럼프 대통령 머릿속에는 미국의 부채 해결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비트코인으로 미국 빚을 해결한다? 말이 안 되죠. 하지만 만약에 비트코인이 아직도 100배 정도 갈 수 있는 여력이 된다라고 본다면 그 말이 돼요. 들을수록 똑똑해지는 지식 뉴스. 비트코인 그러면 막 흔히 하는 오해 중에 하나가 비트코인은 기존 자산하고 상관없는 거 아니야? 기존 자산이 떨어지면 더 올라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관찰한 바에 의하면 이란이 미사일을 쏘거나 하면 제일 먼저 떨어지는 게 또 비트코인이에요. 그건 왜 그럴까 생각을 해보면 가상화폐 시장은 24시간 돌아가거든요. 24시간 돌아가니까 이제 투자자들이 자기네 주식 시장이 열리기 전에 비트코인부터 파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때도 그랬는데 제일 먼저 제일 많이 떨어졌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비트코인이 관세랑 무관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구조적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미국에서 비트코인 채굴을 대략 지금 채굴량이 한 40% 정도 하고 있는데 기계를 전부 중국제를 쓰고 있어요. 채굴 기계를. 지금 관세 때문에 채굴기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딥시크 사건 때문에 채굴기에 관련한 칩들을 미국에서 수출 규제를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런 이슈들이 겹치면서 미국에서의 비트코인 채굴이 생산에 차질이 빚어진다는 우려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관세 전쟁이 시작되니까 비트코인이 8%, 9% 떨어졌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오태민이라고 합니다. 건국대학교 정보통신대학원 블록체인학과 겸임 교수로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봐야 될 거는 비트코인이 가장 또 빨리 회복을 합니다. 이번에도 멕시코하고 유예가 되자마자 바로 회복을 했거든요. 이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비트코인은 따박따박 비용을 지불하면서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사람들 중에 횡재한 사람이 지금 많지 않아요. 그래서 쉽게 팔지를 못해요. 그리고 장강기라고 하는 내부적 요인에 더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렇게 떨어질 때마다 이렇게 걱정하고 가슴이 철렁거리는 건 저도 경험을 했기 때문에 너무 이해가 되지만 그래도 비트코인이 좀 민감한 부분이 있고 그러나 또 회복도 그만큼 빠르다. 트럼프 2기 때의 관세 전쟁이 더 본격화될 거라고 보고 있죠. 관세 이슈는 장기적으로는 비트코인한테 좋은 뉴스예요. 왜 그러냐면 관세 전쟁에 각 국가가 돌입을 하면 물건값이 비싸지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실제로 그 현상이 있었어요. 달러 빼놓고 전부 화폐들이 폭락을 했거든요. 그러면 비트코인은 미국인들만 사는 게 아니라 전 세계인들이 사기 때문에 자국의 화폐 가치가 달러 대비 떨어진다고 했을 때 비트코인은 자신의 자산을 지킬 수 있는 유력한 대안이거든요. 그래서 관세 전쟁이 일어나면 일어날수록 호재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죠. 그 부분은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비상관 자산으로 주목을 받고 있어요. 비상관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주식이나 채권하고는 다른 형태로 움직이는 거거든요. 근데 비트코인도 최근 5년 동안은 나스닥하고 굉장히 상관계수가 높게 나왔어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플러스였다가 마이너스였다가 막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통계를 돌려보면 장기적으로는 비상관 자산이 맞아요. 비상관 자산이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연금을 관리하는 어떤 그런 매니저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우리가 안전한 자산에도 투자하고 좀 모험적인 신흥국 자산에도 투자를 하지만 이게 같은 방향으로 움직여요. 그래서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는 자산을 좀 일부 담아야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해지가 된다. 이런 게 있어서 매뉴얼에 비상관 자산을 담아라 어느 정도 비율까지 되어 있어요. 많은 연금들이. 그런데 비상관 자산 그러면 지금 여러분들께서 구글링을 해보거나 인터넷 찾아보면 크립토가 제일 먼저 위에 옵니다. 우리는 코인이라고 부르지만 영어권에서는 전부 크립토라고 부르거든요. 암호화폐. 크립토 전에는 가장 많은 게 금, 명화들, 그러니까 고의 해바라기라든가 그리고 이제 일부 부동산 이런 것들이 비상관 자산에 들어가 있는데 지금은 비트코인 때문에 이 월가에서 비상관 자산을 으뜸으로 꼽는 게 지금 크립토예요. 그래서 관세 전쟁 같은 게 일어나면 우리가 예상하기에 S&P라든가 나스닥이 떨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오히려 비트코인으로 이렇게 좀 자산을 분할을 하는 수요들이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근데 그런 방향만 있는 게 아니라 투자자들이 달러라든가 금을 선택할 때 주식이나 채권이나 비트코인에서 빼오거든요. 사실은 비트코인은 우리가 볼 때
민감 자산에 가깝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제일 많이 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관세 전쟁이 일어나갖고 각 국가의 무역이 위축되고 그다음에 전 세계 경제가 다운되는 게 보조로 생각하면 비트코인한테 제 생각에는 좋은 뉴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비트코인은 내부적 요인, 아까 설명드렸던 우리가 반감기라고 하는 내부적 요인에 더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에 반감기 효과로 갈 것 같아요. 비트코인 반감기라고 하면 비트코인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라 채굴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통해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이 순간에도 10분에 한 번씩 비트코인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10분에 50개씩 채굴이 됐다가 4년 정도 지나서 25개, 그러다가 4년 정도 지나서 12.5개, 그리고 지금 3.125개로 작년 4월부터 반감이 됐거든요. 첫 번째 반감기 때는 기준 반감기 전에 평균 가격 대비 100배가 올랐어요. 100배를 유지한 건 아니고 이제 꺼졌죠. 두 번째 반감기 때는 여러분들이 다 기억하고 있는 2017년도 시장이거든요. 그때 30배가 올랐었어요. 그다음에 2020년도 코로나 때 7배, 8배 올랐다가 꺼졌거든요. 지금 작년에 반감기니까 이렇게 오르고 있는 건데요. 한 1.5배 정도 올랐는데 아직 2.5배까지 보고 있거든요. 한 6만 달러 정도 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야 이거 트럼프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오르는 거 아니야라고 이제 일반인들은 생각을 하는데 저희 같이 이렇게 내부에서 이거를 계속 관찰한 사람들은 트럼프 효과 거의 안 보이는데 이렇게 보고 있어요. 트럼프 효과를 굳이 찾자면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5일에 당선됐거든요. 그날 뭐 7만 달러로 뚫고 2, 3주 만에 9만 달러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해리스 부통령이 됐어도 2025년 1월, 2월 중에는 10만 달러 돌파했을 거니까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2달 정도 앞당겨진 효과는 있는데 지금 이 상승폭을 봤을 때는 이게 트럼프 효과가 진짜 있는 거야? 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지금 반감기 효과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아무래도 반감기 효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2025년도는 나쁠 이유가 없어요. 트럼프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비트코인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고 있고요. 왜냐하면 중국과 러시아 뒤통수 때리기가 있어요. 왜냐하면 중국과 러시아는 탈달러를 준비한 지가 꽤 돼요. 그 탈달러를 준비하면서 찾는 대안이 뭘까요? 결국은 금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러시아하고 중국이 실물금을 많이 모았어요. 실물금을 많이 모아서 미국에서 금이 많이 유출이 됐어요. 중국하고 러시아 이런 나라가 기축 자산을 달러가 아니라 금으로 삼고 있는데 그거를 미국이 이렇게 보면서 금을 다시 되찾아오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나 이 띵크탱크들이 생각하는 아이디어 뭐냐면 바꿔버리자. 금 말고 비트코인으로. 게임의 룰을 바꾸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이 그런 걸 잘해요. 그리고 러시아하고 중국은 쇠붙이 모은 셈이 되는 거죠. 금이 중요했던 이유는 기축통화인 달러에 기반이 되는 거잖아요. 달러를 가지고 있는 미국이 비트코인으로 바꿔버리면 스스로 이렇게 달러 약세를 조정할 필요가 있냐라는 사실은 이게 중국하고 러시아 이런 나라가 탈달러를 하는 이유가 미국이 달러를 가지고 국제 경찰 노릇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2014년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리미아 반도를 무력으로 접수했잖아요. 그때 미국이 어떻게 보복을 했냐면 올림픽하고 월드컵을 가지고 보복을 했어요. 언제부터인지 올림픽에서 러시아 깃발 못 쓰고 이런 게 있었죠. 그리고 스위스에 있는 월드컵 이사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데 거기를 스위스 경찰이 급습해갖고 보드 멤버들을 전부 구속을 해버렸어요. 근데 뒤에는 FBI가 있었어요. 그래서 러시아하고 여러 나라가 야 니네 그 사법권이 아니고 미국인도 아닌데 그걸 이렇게 수사하냐 압수수색하고 그랬더니 미국 검찰이 뭐라 그랬냐면 이 FIFA 위원들이 러시아의 개최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주고받았는데 달러를 가지고 주고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법 위반이 되는 거예요. This Department of Justice is determined to end these practices, to root out corruption, and to bring wrongdoers to justice. 종이 달러를 주고받은 게 아니라 전산망의 달러를 주고받잖아요. 전산망의 달러를 주고받는 순간 미국의 은행망을 통과하게 돼요. 그래서 달러를 우리가 쓰면 미국 사법권의 관할이 돼요. 네가 달러를 썼으니까 너는 달러를 못 쓰게 할 거야 라고 하는 규제를 할 때 달러를 쓰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중국 은행들은 러시아를 지원하지 않아요. 중국은 러시아를 지원하는데 중국의 은행들은 러시아를 안 지원해요. 왜냐하면 세컨더리 보이콧이 무서워서 야, 우리가 정부말 들어서 러시아하고 거래했다가 우리 달러 거래 못해. 그게 이 실질적인 미국의 파워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이 실제로 결제 수단으로 쓰이고 이러는 건 뭘 의미하냐면 중국하고 러시아, 뭐 브라질 이런 나라가 클 만큼 컸는데 우리가 뭐만 하면 미국이 규제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달러 안 쓰면 되잖아. 이런 논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스스로 달러를 쓰지 말고 비트코인 써라고는 절대로 할 수가 없죠. 이거는 미국의 세계를 운영하는 하나의 중요한 도구 하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트럼프하고 공화당의 띵크탱크는 깨달은 거예요. 뭐냐면 비트코인 못 막는다. 우리가 하지 않으면 러시아하고 중국이 먼저 깨닫고 그들이 비트코인에 대해서 더 우호적인 환경 만들어서 ETF 만들고 CBDC 만들어서 비트코인이 전부 러시아하고 중국 간다. 그럴 바에야 우리가 먼저 하자라는 거예요.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말을 해요. 우리가 하지 않으면 중국이 할 건데. 그러니까 비트코인을 막을 수 있다면 미국 스스로 달러를 안 쓸 수 있는 방법인 비트코인을 밀는 게 말이 안 되죠. 자살행위죠. 근데 만약에 비트코인을 미국 입장에서 막을 수 없다면 비트코인은 미국 입장에서는 가장 나쁜 선택지들 중에 가장 좋은 선택지가 돼요. 많은 사람들이 지금 트럼프에 대해서 다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And if Bitcoin is going to the moon, as we say, it's going to the moon, I want America to be the nation that leads the way. 트럼프 대통령이 공약이 크게 5가지 정도가 돼요. 첫 번째는 이제 백악관 내 부서를 만들고 가상화폐 업자들하고 어떤 소통 통로를 만들겠다는 건 지금 지켰고요. 두 번째 중요한 공약이 채굴을 다 미국에서 하겠다. 그러니까 비트코인 채굴이 미국에서 많이 되고 있는데 주로 텍사스에서 많이 되고 있어요. 비트코인 채굴하면 전기 많이 쓰는 거는 들으셨죠. 아르헨티나 같은 한 나라가 쓰는 전기보다 비트코인의 채굴에 들어가는 전기가 더 많아요. 근데 비트코인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우리나라 총 전기량보다도 더 늘어날 거예요. 이미 비트코인 시총이 우리나라 GDP를 넘어섰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트코인 채굴에 우리 한국인들이 쓰는 전기보다 더 많이 쓰는 것은 뭐 그닥 어려운 일이 아닐 거예요. 조만간 이제 돌파를 할 건데, 그래서 무슨 생각이 나냐면 비트코인 그거 낭비 아니야, 전기? 그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그죠?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것까지 공부했다는 걸 제가 깜짝 놀랐어요. 비트코인은 전력 산업, 그다음에 그 재생에너지 쓰는 친환경 전기 생산에 매우 친화적이에요. 왜냐하면 비트코인은 24시간 동안 채굴이 되기 때문에 비트코인 채굴에는 피크 타임이라든가 피크 시즌이 없어요. 근데 전력 생산은 피크 타임하고 피크 시즌이 있거든요. 전력은 국가 전략 산업이라 그래갖고 아무리 민간인이 하더라도 피크 타임에 맞춰놔요. 경영학적으로는 전기 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설비를 놔둬도 전기를 버립니다. 지금 한국의 통계는 화력발전소의 설비 가동률이 20%밖에 안 돼요. 80%는 놀고 있는 거예요. 근데 텍사스가 전기난이 있었어요. 그래서 텍사스가 전기난을 어떻게 해결했냐면 비트코인 채굴업자들을 대거 유치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발전소를 막 짓는 거예요. 채굴업자들은 그 비싼 전기를 사주는 거죠. 그러다가 텍사스에 피크타임이 2번 오거든요. 한겨울에 한파가 있대요. 그때 전기가 부족한 거예요. 그때 채굴업자들이 전기를 끕니다. 그리고 그 전기를 도시에 공급을 해줘요. 그러면 텍사스는 그 채굴업자들한테 돈으로 보상을 해주죠. 근데 그 돈이 어디서 왔냐면 평상시에 채굴업자들이 세금 낸 거예요. 전기세를 낸 거예요. 이 텍사스 모델이 성공적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거를 전 미국으로 확장할 의지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미국에는 세일가스가 나잖아요. 세일가스가 많이 나는 지역이 원래 공화당 텃밭이었어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의 에너지 정책은 1기 때도 에너지를 저가로 유지하는 거예요. 이런 말 들어보셨죠? 트럼프 본인이 내가 계속 했다면 러우 전쟁 안 일어났다 이런 말 하잖아요. 바이든 대통령이 친환경 정책을 세우면서 기름값을 올려버렸어요. 기름값을 올리니까 누가 좋아하냐면 푸틴이 좋은 거예요. 러시아하고 이란이 미국 말을 제일 안 듣는데 기름값을 올리면 러시아하고 이란이 너무 좋아요. 기름을 수출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남는 돈, 이란이 그 돈을 가지고 이제 헤즈볼라, 하마스를 지원했고 푸틴이 그 남는 돈으로 우크라이나를 침공해갖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러우 전쟁이 왔다는 게 트럼프 팀의 인식이에요. 그러면 트럼프 팀이 들어서 가지고 트럼프의 에너지 정책은 드릴 베이비 드릴이거든요. We're going to drill, baby, drill. We are going to bring energy down by 50%, 50%, within 12 months from January 20th. 그냥 퍼내. 우리 석유 많잖아. 환경 같은 거 신경 쓰지 마. 퍼내 이러는데 세일업자들이 좋아할까요? 그렇죠. 세일업자들은 민주당도 싫지만 트럼프는 더 싫어요. 트럼프가 들어서 가지고 가격을 낮추니까 이건 더 싫어요. 망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트럼프의 제안이 뭐냐면 석유를 퍼낼 때 가스층은 날려버리거든요. 그걸 가스 플레어라 그래요. 이거를 비트코인 채굴기를 잔뜩 실은 트럭이 가갖고 야 그 가스 버리지 말고 우리 줘. 우리가 그걸로 발전해갖고 채굴할게. 그래서 그걸 팔고 있어요. 이거를 미국 전역으로 확대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트럼프의 비트코인 채굴 정책이에요. 근데 이거는 행정명령이 사인이 없었는데 첫날에 에너지 비상 조치를 선언했어요. 거기에 보면 이 내용이 있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면 우리 초미의 관심사인 이제 비트코인 전략 물자를 비축하겠다는 건데 그것도 행정명령에 사인을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얘기를 강조해서 이게 너무 중요한데요. 트럼프 대통령 머릿속에는 미국의 부채 해결이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의 정부 빚이 35조 달러예요. 비트코인 시총이 2조 달러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은 미국이 다 갖고 있어도 미국 빚을 문제를 해결한다? 말이 안 되죠. 그럼 이거는 답은 하나예요. 미국이 비트코인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비트코인을 100배 올리는 거죠. 그럼 말이 돼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아직도 100배 정도 갈 수 있는 여력이 된다라고 본다면 미국이 한 20-30% 정도를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 그러니까 직간접적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미국 정부가 지금 20만 개를 갖고 있거든요. 그 수사하는 과정에서 뺏은 거예요. 범죄자들로부터. 그거에 플러스 미국이 막 사는 거예요. 1년에 20만 개씩. 그래가지고 5년 동안 뭐 100만 개 만들고. 그런 방법이 있는데 더 쉬운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작년 한 해 동안 미국의 비트코인 ETF 승인 이후로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직접 투자하지 않고 금융 기업을 통해서 투자한 셈이 되잖아요. ETF를 통해서 모인 게 지금까지 130만 개예요. 이게 올해 300만 개를 돌파할 거라고 보여져요. 비트코인 총이 2천만 개밖에 안 되거든요. 2천만 개 중에 300만 개, 그리고 미국 정부가 100만 개, 그럼 벌써 400만 개잖아요. 한 500만 개 정도 만드는 거죠. 500만 개 정도 직간접적으로 만들어 놓고 이게 가격이 50배, 100배가 된다면 부채를 굳이 안 갚아도 되는 거죠. 외국에서 미국의 채권을 볼 때 미국은 뭐 현금성 자산이 이만큼 있는데? 라고 보는 거죠. 근데 그거를 비트코인 트레이티즈 리저브라고 우리는 기대를 했는데 디지털 어셋 스탁파일이라고 아주 완화를 시켰어요. 그것도 당장 하는 게 아니라 6개월 동안 연구 검토해서 하자. 이렇게 돼서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완전히 실망했죠. 그러나 이건 어쨌건 또 진행이 중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미국은 세금의 나라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에 대해서 세금이 계속 나왔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게 부조리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달러를 쓰고 있는데 달러 가격 오른다고 그거에 대해서 자본이득세를 내지 않거든요. 우리가 원화 갖고 있다가 원화 가격 오른다고 세금 내지 않거든요. 근데 비트코인도 돈이라고 보면 비트코인 가격이 오른다고 세금 내면 안 된다라는 게 트럼프 대통령의 아이디어니까 아마 이거에 대한 조치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수많은 규제를 완화해 주기로 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되자마자 SAB 121을 없애줬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미국의 은행들이 우리의 은행들하고 좀 다르더라고. 제가 찾아보니까 담보로 별걸 다 맡아요. 그러니까 고객들이 요트를 맡기기도 하고 고가의 그림도 맡기면 은행이 맡아놔요. 우리로 치면 그게 약간 부동산 같은 건 것 같아요. 그래서 비트코인도 은행에 맡기면 되는데 은행들이 그걸 못하도록 SEC가 조치를 취해요. BIS 비율에 의해 가지고 은행들이 자기 자본하고 부채 비율을 맞춰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고객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은 고가의 가상자산을 요트처럼 맡겨놓으면 미국의 SEC가 요트는 빚이라고 정리를 안 했는데 비트코인은 빚이라고 기입하라는 거예요. 빚으로 기입하면 그만큼의 자기 자본 확충을 해야 돼요, 은행들이. 그러니까 맡아줄 수가 없는 거죠. 이걸 수탁 서비스라고 하는데 이 규정을 없애줬어요. 그럼 이제 은행들도 마구마구 비트코인하고 이더리움을 대신 맡아줄 수 있어요. 이거 왜 중요하냐면 비트코인도 보관이 되게 어렵습니다. 보통 거래소에 두죠. 근데 사람들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암호키 이러면 갑자기 걱정도 되고. 근데 이런 분들 입장에서 시티뱅크가 대신 사서 대신 맡아줘? 골드만삭스가 대신 사서 대신 맡아줘? 은행들이 이걸 수탁해 주는 건 너무 결정적이거든요. 그거를 미국에서 지금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다 따져보면 세금 관련한 건 아직 안 나왔지만 에너지 정책, 채굴, 그다음에 규제 혁신, 전략 자산이란 말은 안 했지만 어쨌건 그 국가가 비축하는 거 뭐 다 해주고 있네요. 근데 하나 더 해서 그게 문제예요. 그것 때문에 실망한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취임 전날 트럼프하고 멜라니아 코인을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거 진짜 쇼킹했어요. 아니 자기가 대통령으로서 비트코인과 가상화폐를 밀어주는데 자기가 코인을 발행해. 이거 완전 이해충돌을 넘어서서 우리나라 같으면 이거 감옥에 가야 될 거거든요. 근데 미국은 이거를 유권자 당신들이 판단해 이러는 분위기래요. 근데 이게 이 업계에서는 굉장히 찬물을 끼얹었어요. 왜냐하면 트럼프 혼자 정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트럼프를 반대하는 민주당도 있고 이런 사람들이 이 비트코인하고 이거를 갖다가 경쟁으로 삼겠구나. 그러니까 트럼프를 지금 끌어내리거나 어떻고 위축시키기 너무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가격이 빨리 오르면 빨리 떨어지거든요. 이미 트럼프하고 멜라니아 코인은 많이 떨어졌어요. 그럼 피해자들이 생기잖아요. 결국 트럼프 그분이 돈 벌려고 했던 거야? 이런 실망이 있는 거예요. 저러다가 비트코인이 폭락하거나 자기가 만든 코인이 폭락하면 거리를 쫙 두겠구나. 난 모르는 일이야. 뭐 이런 식으로. 그럼 비트코인도 그 유탄을 맞겠네? 이런 경계심 이런 게 다 있는 것 같아요. 트럼프 가족 얘기를 좀 더 하자면 지금 계속 보도가 나오는 거 보면 그 두 아들이 지금 이 여러 가지 코인 프로젝트에 관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코인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되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위험한 일을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가업하고 이 정책하고 너무 유착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트럼프를 바라보는 이 비트코인 업계의 감정은 되게 이중적이다. 2025년도는 낙관적인 전망이 하나 있고 약간 비관적인 전망이 있습니다. 낙관적인 전망은 뭐냐면 트럼프 행정부가 순항을 하면서 규제도 없애주고 전략 비축 자산으로도 이제 추진을 하면서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면 미국의 빅테크들이 코인을 만들 거예요. 여러 가지 이유로 만들어야 해요. 그걸 코인이라는 이름을 안 붙일 거예요. 뭔가 결제 담보물이거나 아니면 달러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들어오거나 해서 스마트폰에서 스마트폰으로 쉽게 전달이 되는 그런 가치물들을 만들어낼 거예요. 핀테크화 된다. 그렇죠. 그러면 이 시장이 굉장히 이제 활성화되고 한국 기업들도 뭔가를 해야 되고 하면서 이제는 블록체인과 비트코인과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우리의 일상이 되는 거죠. 그런 경우라면 비트코인의 가격은 낙관적이기 때문에 지금 3억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낙관적인 전망이고요. 비관적인 전망이 좀 더 현실성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하려고는 했지만 여러 가지 스캔들 발생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초창기에 이렇게 힘 있는 정부가 아니라 정적들의 공격에 의해 가지고 위축이 되는 데다가 가업이 또 이 가상화폐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위축이 되면서 트럼프가 거리를 두려고 하면 비트코인은 지금처럼과 같이 반감기 시장 추세로 가는 거죠. 반감기 시장 추세로 가면 5월 달부터 굉장히 위험한 시기로 들어갑니다. 5월부터 9월 사이에 꺼진다. 그래서 그게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지금보다 많이 올랐다면 우리나라 돈으로 2억 정도라면 1억까지도 무너질 수 있다. 그러니까 한 번에 쭉 무너졌다가 1억에서 이제 회복을 쭉 해나가는 이제 기간이 1년에서 1년 반 정도 걸릴 건데요. 어쨌건 무너진다. 이게 이제 비관적인 전망입니다. 오늘 교양이를 부탁해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